안녕하세요. 연구실 안전관리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찬양입니다. 네, 연구실 안전관리사가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일단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2020년도에 연구실 안전법이 전부 개정이 됐어요. 전부 개정이 되면서 새로 생긴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국가 전문 자격이 되겠고요.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가 왜 생겼냐면 우리 연구실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연구실은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 환경을 가지고 있죠. 이 연구실에서 A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가 B라는 프로젝트도 갑자기 바뀌고 이렇게 연구 환경도 계속 바뀌기도 하고요. 그 연구실 안에는 복잡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측 불가한 다양한 유해인자들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실들도 많이 늘어나고 연구활동 종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이제 연구실을 사고가 안 나도록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실에 특화되어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연구실 안전관리 총괄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면서 연구실 안전관리사라는 이런 특화된 자격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구실 안전관리사가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보시면요.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 작성을 지도하는 역할을 해요.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이라는 거는 그 연구 활동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유해인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그 유해인자에 대한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연구실 안전관리사라는 이 자격 자체가 의미하는 게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실 안전과 관련해서 조언들도 할 수 있는 자문, 조언의 역할들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구활동 종사자도 교육, 훈련시킬 수 있는 강사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그런 지도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도, 자문, 조언 이런 역할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실상 제일 궁금한 부분은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를 취득을 해서 내가 얻는 이득이 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국가 자격증이 흥할 수 있냐 아니면 흥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 기준은 수익으로 연결되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실 안전관리사만의 배타적인 그런 업무 영역이 있어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전문 자격도 되고요. 그리고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관리사라는 이 자격은 미래 유망성이 있는 좋은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소문이 좀 안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걸 따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인 거죠. 너무 유명해지면은 이제 이 안전관리사도 또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도 시험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전에 빨리 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연구실 안전관리사로서의 진로 전망을 보시면 우선 직접적으로 이 연구소나 대학교에 취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선임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우선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구 주최장 CEO가 있어요. 대표가 있는데 이 대표 아래에 여러 개의 연구실들이 존재를 하죠. 그럼 각각의 연구실들이 있어서 이 각각의 연구실들을 담당하는 연구실 책임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 연구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의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 역할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도 또 법적으로 또 기준이 있어요. 연구활동 종사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도 많이 선임을 해야 돼요. 이랬을 때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그 자격을 충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중에서 이 안전환경관리자 업무만을 또 전담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상시 연구활동 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 종사자가 1000명 이상이면은 그 연구활동 종사자는 이 안전 업무만을 또 전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연구실에서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교육, 강사로 또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할 수 있는 그 인력 기준도 또 충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거 싫고 그냥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뭐 정책에 대해서 또 참여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점검 인력으로서만 일하고 싶다 이러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 취업 안 하시고 다른 부분을 보면은 안전관리 관련된 기관으로도 또 취업이 되실 수도 있어요. 연구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간이 있어요. 이 대행기간에 취업도 하실 수 있죠. 이때는 뭐 정규직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도 활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연구실 안전관리사 취득하신 분께서는 은퇴하신 후에 이제 은퇴 후 생활로 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서 프리랜서로 본인이 시간 나실 때 가셔가지고 점검, 진단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또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자격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턴트, 인증심사, 평가위원으로도 또 활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수연구실 심사위원도 하실 수 있고 그 외에 뭐 정책 기획이나 연구 수행 인력 등 여러 가지 역할로도 또 활동을 하시면서 또 수익 창출도 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연구실 안전관리사 그래서 올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차 시험은 7월 22일 토요일에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접수 기간은 5월 19일 금요일까지예요. 그래서 접수 기간 놓치지 마시고 이 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셔서 접수 꼭 해주시고요. 합격 발표는 8월 23일에 나옵니다. 그럼 1차 시험 통과자들 한해서 이제 또 2차 시험이 이루어지죠. 10월 14일에 이루어지는데 나는 1차 시험은 보러 갈 수 있는데 2차 시험 날에 시간이 없다. 그럼 나는 1차도 시험 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차 시험 통과하신 다음에 올해 시험 못 보시더라도 내년 2차 시험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웬만하면은 빠르게 취득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앞으로 유망한 자격증인데 점점 입소문이 많이 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접수하게 되면은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안전관리사 응시 자격인데 뭐 접수하는 사이트에 더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접수 사이트 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안전관리사 시험 과목은 1차 시험은 1과목부터 7과목이 있어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는데 기사 시험으로 보면은 1차 시험은 필기 같은 개념이고요. 2차 시험은 실기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지선다로 1차 시험이 이루어지고요. 각각의 과목마다 20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받으시면 되고요. 꽈락 기준이 있어요. 40점 이상씩은 받아주셔야 이제 합격이 되시고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2차 시험이 이루어지죠. 2차 시험의 경우에는 1차 시험에 봤던 내용 동일하게 시험을 보시는데 이번 과목만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 이제 주관식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60점 이상 받고 나시면 합격이 되고요. 작년에 합격률이 궁금하실 텐데 작년에 이 시험을 치르신 지인이 있으시면 뭐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시험 엄청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을 텐데 응시 인원 대비해서 합격 명수를 보면은 5.1%로 굉장히 합격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합격률을 상세히 보시면 1차 시험은 꽤 높은 편이에요. 사지선다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만 있으면 그래도 합격하실 수가 있는데 2차 시험의 경우에 갑자기 훅 떨어지게 되었죠. 이 과목만 봐도 기사 시험은 보통 3-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1과목부터 7과목, 7가지의 과목으로 되어 있고 각 과목마다도 양이 상당히 방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시험은 암기해서 내가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합격자 나이 비율 보시면 거의 40, 50대가 많거든요. 60% 이상 나오죠. 거의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을 보니까 연구실 안전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근무한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합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를 합격을 하려면 좀 난이도도 있고 범위도 굉장히 넓은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와 그리고 강의랑 함께 하시면은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더 잘 되지 않으실까 싶고요. 네, 이번 강의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드리면은 이론 강의야. 그리고 연습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모의고사가 1회차밖에 없었죠. 근데 올해는 교재에 모의고사를 4회차 넣었고요. 그리고 1회차를 또 서비스로 또 넣었어요.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 총 5회차의 모의고사도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고 연습 문제도 각 과목마다 40문제씩 넣었어요. 그래서 총 1000문제 이상의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 또 1차 시험에 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설명을 드릴 때 좀 문제 푸는 노하우라던가 아니 좀 더 쉬운 전략 같은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강의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연구실 안전관리사라는 이 자격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교재 그리고 강의도 더 신경 써서 만들었으니까 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